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2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기업 초과 이익 보유세 관계, 트럼프가 기업들이 관세 가격 인상을 먹도록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과잉 생산 대응 중시, 대중국 압박 강화, 협상 거부하면 무조건 항복, 미러 회담 다음날 러시아에서 강경 발언 쏟아졌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트럼프 거대 법안 반대에 박차를 가합니다. 채권 자경단 움직이나 미 30년물 금리 5% 누락, 사상 최다에 육박하는 중국인 유학생 배경에 가까움과 엔저 미중 갈등 가속화, 북한 유엔서 탈북자 향해 쓰레기 비난, 중국과도 말 안 섞고, 깜짝 방한 인사동서 목격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한 번도 아시아를 여행한 적이 없는 폴란드 부모님의 첫 한국여행, 소주를 맥주잔에 채워서 원샷하는 폴란드 아빠. 야후 뉴스 광장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잉여현금 그리고 기업 초과 이익 보유세 관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스루폿 회계로 그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쭉도 분석을 하는 내용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제가 눈여겨 봅니다. 연간 총 자산 회전율, 이건 분기 회전율인데 어떤 제가 했던 샘플 회사입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이라고 해서 이 49년 된 회사인데 15.8배.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를 했어요.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 금보다도, 그러니까 돈을 15.8배 벌었다는 얘기죠. 이런 등등을 보고서 과거 2013년, 나는 한 4, 5년 전으로 기억했는데 참 세월이 빠르네요. 기업 초과 이익 보유세라는 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재분배 도모를 위해서 발의가 됐었는데 2013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을 해먹고 있는지, 국회의원은 오래 해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ROE를 올리는 것을 법으로 휘두르려는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지금은 어떤가? 친중 국가 자본주의자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만약 계속 한다면은 규제 일변도의 입법 독재나 마찬가지다. 높은 이익 배당률 의사결정은 오로지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투자를 했다면은 이해관계자에 들어올 수 있겠죠. 국민연금이 정부라고 볼 수 있나요? 억지로 해석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법으로 해서는 안 될 일 아니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금금리 이상이면 양호한 것이 아니냐, 이익 배당률이라는 게. 또 이익 잉여금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유동자산만이 아니라 비유동자산, 즉 유형자산, 공장 증설 등과 고용 창출에 이미 쓰여진 돈이지 현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초과 이익 보유세 이따위 식으로 사유재산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법인 사유재산인 거죠. 법인 재산. 그거를 국가가 맘대로 쥐락펴락 한다는 것이 민주국가, 자유자본주의 시장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런 것을 첫머리에 다시 한번 좀 넣어봅니다. 트럼프가 기업들이 관세 가격 인상을 먹도록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앞장에서는 그 제품 가격이라는 게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자유시장 경제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은 뭔가 통제 국가가 정부의 그 힘을 강화하는 그런 국가로 변하고 있는 것 같죠. 벤 월치스쿨 워싱턴 특파원 야후 파이낸스에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최소 4개의 소매업체를 겨냥했으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CEO에게 대중의 압력을 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월마트와 인터뷰에서 아마존, 포드, 마텔을 향한 거친 말로 지켜보고 있을게요. I watching인가 뭐 I will watc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한 번에 위협받고 추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통해 단순히 지켜보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 특정 제품 및 회사 이익에 대한 기타 정부 조사,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회의사당 법안 추진, 심지어 행정명령을 통한 가격 통제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옵션 중 일부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속 가격 단합 혐의의 일환으로 이러한 도구 중 상당수가 고려되고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육류 포장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공식적인 문의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난 주말 월마트는 중국과 함께 소중한 고객에게 어떤 요금도 부과하지 말고 관세를 먹어라 라고 그러니까 관세 인상에 대한 그 인상분을 월마트가 소화를 하라 이런 얘기겠죠. 아주 직역을 여기서 해버리네. 관세는 니들이 먹어. 가격 올리지 말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매 업체 및 여러 그 메이커들이 가격들을 올렸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조사돼서 이렇게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고했습니다. 트럼프를 위한 다른 옵션은 훨씬 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위기 당시 리처드 닉슨이 1971년에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임금과 물가를 90일간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자유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이런 권한은 있다. 이런 얘기죠. 야데니 리서치 야데니는 소매업의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트럼프의 분노를 감수할 밖에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라고 소매업체 측을 두둔하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있는데 그 결국 수입 가격이 오르는 거 관세 때문에 그것을 그 판매 가격에 바로 전가하지 말고 기업이 어떻게 소화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로 그 경영이라는 게 경영이 그 예술적인 묘도 있는 거고 그 소매 마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뭐 얘기하지만은 그 뭐 좀 뭐 상당히 많이 고려는 해봐야 되는 얘기겠죠. 어, 모든 업체가 원재료 가격 올랐다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시장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 전기 배터리 업체라든지 그런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트럼프 생각에는 야 기업이란 게 적자 볼 수도 있을 때도 있는 거지. 어? 그 적자 안 보겠다고 바로바로 올리면은 그 독과점 기업이나 하는 방법이죠. 그 가격을 전가하는 것은 월마트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월마트를 이용하는 그런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그 소비층으로 봐서는 상류층도 아니고 중류층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하류층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싼 물건을 찾는 데가 이제 월마트인데, 중국 상품이 포션이 얼마나 된지는 몰라도 그 가격표에 중국 관세 얼마라고 표기하겠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 날을 세워가지고 직접 전화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또 압박을 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대변인 캐롤라인 버셋 아주 여전사 같이 해가지고 이름도 이제는 외워지네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과잉 생산 대응 중시 대중국 압박 강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캐나다 서부 밴프에서 21일 개막되는 선진 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공동 대처할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미 당국자는 19일 일부 기자들에게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G7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중 협의의 본격화를 앞두고 중국의 압력을 강하게 하려는 목적도 비친다. G7 회의에서는 경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과잉 생산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미 당국자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 국내 산업을 짓누르고 생산을 공동화하는 것은 G7 국가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 미 정권은 중국에 관해 대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삭감이나 거액의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시정 등을 강요하고 있어 무역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G7 회의에서는 과잉 생산에 관한 공통 이해를 깊게 해 대항책을 낼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베센트 씨는 중국의 국내 소비 확대를 거듭 요청하며 과잉 생산 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제1의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명 채택을 위한 협의는 난항도 예상된다. 정리되지 않으면 G7의 균열이 드러낼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석유화가 우선 눈에 띄는 게 그 전기차 배터리 과잉 생산 덤핑 관세에 우리가 그 고전을 하고 있죠. 이런 등등이 그러니까 현재 국제 자유무역에서 거꾸로 자유무역을 겉으로는 주장하지만은 정부 보조금이라는 그런 국가 자본주의로 인해 가지고 다 같이 다른 나라도 국가 자본주의라면은 뭐 말이 틀리겠지만은 과잉 생산의 이 덤핑 수출 이것 때문에 그 바이든 정부 때도 옐런 재무장관이 옐런 언니가 중국까지 친히 가서 아이 오빠들 너무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들으니까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이제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막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음, 어쨌든 우리나라도 중국의 그 철강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덤핑 가격에 업계들이 전망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또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상 거부하면 무조건 항복. 미로 회담 다음날 러시아서 강경 발언 쏟아진다. 어, 음, 푸틴과 그 아니 트럼프가 그 전화로 한 2시간 이상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러시아가 강경 발언을 했다. 그 뜻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며 대러 압박에 나서지 않겠다 하는 표현을 한 모양입니다. 러시아를 두둔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 다음날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교섭을 안 하면은 무조건 항복하는 길밖에 우크라이나는 선택할 길이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단념해라 이런 거 그리고
이미 뺏긴 땅은 우리 땅. 이거 니들이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재 한계 다다른 트럼프, 우크라 종전 노력 발표나 트럼프 푸틴과 2시간 동안 양국 직접 협상 지지, 추가 대러 제재도 일축, 상황 악화시킬 수 있다. 압박수단 많지 않아 신고립주의로 주목된다. 이것을 뉴시스 이혜원 기자가 5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트럼프 거대 법안 반대에 박자를 가합니다. 메러디스 리힐, 제니퍼 셜츠, 레이첼 베이드 세 기자가 폴리티코에서 5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아름답고 무슨 뭐 그런 법을 갖다가 하원 공화당 의안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더 깎아야 된다. 아니 소득공제를 더 해야 된다. 이거 메디케이드 법안은 뭔가 혜택 주는 거를 조금 줄이자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공화당 내에서도 아니 반대로 소득공제를 뭐 $10,000를 $30,000까지도 그 공제해줘야 된다고 또 반대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 착한 그 존스 하원 의장이 참 트럼프가 찾아오면은 젊은 하원 의장이 겸손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행정부가 파워가 센 거죠. 그 국회보다도. 우리나라는 반대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좀 이 메디케이드 법안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국회까지 직접 찾아가서 압력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약 760만 명의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그 불법 이민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불법 이민자 추출 이런 거하고도 연계돼서 나오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예산을 좀 계속해서 깎겠다. 그러면서도 인플레는 막아야 되겠고, 뭐 차관 복잡한 이 정책을 구사하면서 요 나이가 이제 80이 이제 돼갈 텐데 조만간 건장하게 매일 뉴스의 그 뉴스 스타로서 트럼프 아저씨가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권 재경단 움직이나 미 30년물 금리 5% 눈앞 김흥록 특파원이 서울경제에서 5월 21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감세 압박에 재정 악화 우려, 투자자 이단 매도, 국채금리 재상승, 이른 선거 앞두고 적자구체 발행설, 20년물 금리 25년 만에 최고치기로, 홍콩 연기금 등 미 국채 매각 가능성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정책에 고삐를 재고 나서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후 정부 재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감세 정책까지 추진되자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진 탓이다.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국채 매도 현상, 이른바 채권자 경단이 움직이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월가에서는 국채금리를 끌어올린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방문해 대선 핵심 공약인 감세 정책을 담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뉴스는 이게 반대로 존스 하원 의장이 이쪽 오른쪽에 섰었는데 이거는 또 왼쪽에 서 있는 사진을 또 게재를 했네요. 30년물을 갖다가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년 지난 건지 모르지만은 그 이자 안 받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싸지는 거죠. 그
파는 가격은 싸지고 금리는 거꾸로 오르는 폭이 계산이 되는 거죠. 국채란 것은. 요거 이해하는데 저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뱅커 출신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해를 이제는 조금 하는 편입니다. 사상 최다에 육박하는 중국인 유학생 배경에 가까움과 엔저, 미중 같은 가속화, 이노우의 료조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5월 1일 현재 중국인 유학생이 12만 3,485명이었답니다. 미중 대립이 격화에 따라 향후 일부의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에 많이 들어온다. 미국보다도. 미국으로 좀 유학 가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는 그 북경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말을 배우는 학원이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일본 유학생 중에서 36.7%를 차지한답니다. 다만 중국도 요즘 뭐 취업이 경제 부진에 의한 젊은이의 취직난도 아주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일본을 유학 오는 거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로 본국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중국인 유학생이 의외로 많죠. 어, 그 알바생들도 그 중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런 뉴스를 좀 취재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한국에 중국인 유학생 얼마나 있냐 그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북한 유엔서 탈북자행의 쓰레기 비난 중국과도 말을 안 섞고 뉴욕의 윤주헌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5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후 20년 만에 첫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열렸는데 북한 대표단은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로 우리 국가의 존엄성과 위신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소집된 이 회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거부한다. 이렇게 4분 동안 짧게 얘기하고 바로 떠났답니다. 중과도 말 섞지 않는 북한 대표부 탈북자를 향해 쓰레기 원색 비난 후 떠나 국제왕따 북극 러시아가 중국만 옹호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부모와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지상의 쓰레기 scum of the earth 같은 자들의 증인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했다. 유엔 인권재판대에 앉아야 할 진정한 법인은 최악의 인종차별국가 인신매매의 왕국 자살의 천국 성노예 범죄국가인 미국과 서방이라고 했다. 북한의 김성주 유엔 북한대사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떡대로 봐가지고는 군 출신 같은 그런 인상도 있고 얼굴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은 많이 탄 얼굴이네요. 영어도 잘 하겠죠. 어쨌든 북한하고 중국하고도 말을 안 섞는다는 얘기는 탈북의 루트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불법 그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그런 일도 있긴 있었지만은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정작 중국도 중국을 탈중하는 중국 인민들도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깜짝방한 인사동소 목격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로 그 보안 요원들이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안 찍혔지만은 다른 그 동영상에서는 떡대 좋은 애들이 뒤에 양복을 입고 있는 건데 이 친구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애들 유행이 그 선글라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건 모양이죠. 이 친구는 경호원은 아닌 것 같은데 클린턴도 이제는 늙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이건 이 독자가 찍어서 연합뉴스에 이런 걸 줬다는 거예요. 이런 건 돈을 주는 거겠죠. 연합뉴스에서 재판매 금지 김예린 씨 제공했는데 공짜로 제공하나요? 이런 거 제공한다면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왔을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선거도 임박했는데 근데 또 민주당 출신 아니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 클린턴이 얘기도 없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왜 왔을까? 아무도 안 만나고 간다? 글쎄 옳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유튜버인데요. 코리안 사파리라고 이뻐서 그냥 했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젊은 폴란드 유튜버 이거 이제 코리안 사파리라는 유튜버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콘텐츠의 주인공이겠죠. 한국에 와서 사는 폴란드 젊은 여성. 저건 서양인들은 젊었을 때는 엄청 예뻐요. 나이 먹으면 뚱뚱해지지만. 이게 폴란드 아빠가 대머리인데 이스탄불을 경유해 왔는데 조금 불편했어 하고서 동해 속초항에 가가지고 이 원샷 이 소주를 높게 딴 건 아니고 한 6할 정도 따라한 거를 완샷. 야, 저보다는 약간 어린 것 같은데 야, 뭐 지금 이 체격도 떡대가 좋고 어쨌든 폴란드가 한국산 고기를 많이 구매해줘서는 좋은데 아버지가 거의 뭐 똑똑들 보니까 배도 많이 그래 그 정도면 많이 나온 거죠. 그 정도 나이에 서양인으로서 그 정도 뱃살 나온 거는 뭐 어, 저는 지금 뭐 건강을 위해서 뱃살을 엄청 줄이 있습니다만은 폴란드와 직행 노선은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보부계라는 게 뭐 좋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헝가리는 우리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아직 안 되나요? 헝가리도 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딱 한 번 갔는데 새벽의 7인이라고 그 영화에 있던 성당 거기도 이렇게 총알 짜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봤었는데 어, 어쨌든 자관 유럽은 EU가 되면서 무슨 국경 패스 그냥 그거 없이 다 자유롭게 다니니까 그건 아주 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네요. 그리고 야후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때린 모양인데 요게 저도 늙은 남자지만은 이게 뭔 사건이 되니 누르려니까 없어졌어요. 왕따 학생을 걱정한 여선생의 최후. 아, 이게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걸 못 눌러봐가지고 그 내용 어떤 광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광고인가?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야동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그런 거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